우리 친구들 모니터 잘 보고 있죠? 지금 약간 슬픈 얘기를 하자면 이 녹음은 두 번째예요. 선생님이 엄청 열심히 녹음을 했는데 녹음이 겹쳐가지고 도저히 올릴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지금 너무 좌절 중이에요. 다시 똑같은 말을 또 해야 된다니. 그래서 약간 지금 텐션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너무 막이 쳐서 텐션이 업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그래도 텐션을 유지하면서 다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말이 벌써부터 꼬이기 시작했어요. 자, 두 번째, 주제 통합적 읽기. 그래서 우리 이론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주제 통합적 읽기의 개념과 유형이 있어요. 개념을 읽어보면 하나의 화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형식을 보이는 독서 자료를 비판적, 통합적으로 읽고 뭐하는 독서활동? 재구성하는 독서활동을 의미한다. 뭐가? 주제 통합적 읽기가. 그래서 이 유형은요, 첫 번째, 동일한 화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글을 뭐하면서? 그렇죠, 대조하면서. 두 번째,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는 다양한 형식의 글을 뭐하면서? 그렇지, 비교하면서. 그래서 동일한 화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 비슷한 주제,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해두면 되겠죠. 두 번째, 주제 통합적 읽기란 어떤 건가? 또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에서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의 글을 그냥 수용하면 안 되겠죠. 비판적으로 이해해야겠죠. 그래서 이 비판적으로 이해한 내용을 종합으로 자신만의 주제로 재구성하면서 읽어야 한다라는 게 바로 방법인 거죠. 세 번째, 교류적 독서. 개념은요, 책을 읽고 다른 사람과 함께 책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는 것.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 필요성이라는 게 있죠. 책 속에 담긴 다양한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역량을 기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려준 거랍니다. 내려서 바로 시작할게요. 우리는 행복한가? 라는 소단원의 제목을 통해서 가나 다를 배웠죠. 그래서 이 행복이 바로 뭐예요? 동일한 화제인 거죠. 동일한 화제. 그래서 첫 번째, 어느 철학자의 행복 수업을 배웠어요. 갈래는 설명문이에요. 설명문. 그래서 설명하는 글이죠. 설명하는 글. 설명하는 글은요, 제재 구조도가 처음, 그 다음 중간, 그 다음 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격이 객관적이고 해설적이다. 제재는 행복. 주제는 행복은요, 지성, 감성, 도덕성이 조화된 상태에서 자신만의 삶의 계획을 실현하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철학자가 나왔는데 누구? 그렇죠, 우리 밀 오빠 나왔었죠. 밀이랑 같이 대조되게 벤담이 나왔죠. 자, 처음 봅시다. 공리주의자로서 미리 정의한 행복이라고 했어요. 그럼 공리주의자가 뭔지 우린 배웠는데 까먹었죠, 우리 친구들. 이건요, 바로 쉽게 말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선생님이 알려주었었어요. 그래서 이 처음엔요, 밀이랑 벤담이 나와서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관점을 서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왔죠. 중간, 행복의 개념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발전시켜야 할 능력. 이거 뭐 나왔어요? 이 능력 세 가지 나왔죠. 이게 바로 자기 발전의 요소죠. 요소. 첫 번째, 어떤 능력? 그렇지, 지적인 능력. 지적인 능력. 두 번째, 감성적 능력.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거? 그렇죠, 도덕적 성숙. 이 세 가지가 바로 자기 발전의 요소이면서 내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발전시켜야 할 능력이라는 거죠. 자, 끝!
미리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과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방법, 이거 뭐였어요? 이 방법 세 가지 뭐였어? 지성, 그 다음 감성, 그 다음 이 도덕성이 함께 종합적으로 어울려서 조화된 상태에서 발전된 거, 그게 바로 행복이다 라고 말했죠. 자, 바로 옆으로 넘어갈게요. 핵심 1. 물질적 만족에 대한 벤담과 미래의 관점 차이 한번 봅시다. 자, 물질적 만족 그 자체가 기쁨의 원천이라는 건 뭐야? 누구야? 그렇지, 벤담이죠, 벤담. 아, 이거는요 교과서 21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둔 거예요. 벤담은 이 물질적 만족 그 자체가 바로 기쁨이라는 거야.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근데 밀은 어땠어? 물질적 만족이 행복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니야. 물질적 만족은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 달성에 도움이 될 때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도움이 될 때만 의미가 있어. 뭐가? 물질적 만족이. 다르죠, 서로 이야기가. 자, 내려가서 핵심이 여기는요 22페이지에 있어요. 22페이지. 미리 생각하는 행복의 본질과 조건이 뭐냐면요, 첫 번째, 행복의 정의. 그러니까 행복이란 이렇게 하면은 행복이란 기쁨을 주는 거야. 심지어 고통이 없는 상태. 그 다음 행복은 인간의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 다음 행복의 본질은요,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 느끼는 어떤 거? 존경심, 그 다음 자긍심. 이게 바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라는 거죠. 자, 마지막 행복의 조건은 어떤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자립적인 능력도 필요하고 이성적 자세, 관용적인 태도, 다양한 방면에 대한 관심, 타인에 대한 자발적 관심과 동정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미리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자, 핵심 3.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내가 발전시켜야 할 능력은 어떤 게 있냐? 이거는 23쪽에 나와요. 23쪽에. 그래서 미리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너희는 세 가지 능력을 길러야 해. 첫 번째, 지적인 능력. 두 번째, 감성적 능력. 세 번째, 도덕적 성숙이라고 말해줬어요. 첫 번째, 지적인 능력은요, 그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일정 수준의 교양을 갖출 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지적인 능력. 감성적인 능력은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각자의 개별적 자기의식을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라고 했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도덕적 성숙은요, 지성과 감성의 발전과 함께 도덕적 의식이 발전할 때 진정한 자기 발전이 완성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기심을 억제하고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어울려야 된다는 거죠. 조화롭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게 바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핵심 4. 여기는요, 미리 제시한 진정한 행복의 의미, 전체를 정리하자면 밀은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발전에 관한 두 가지 가정을 먼저 들어둡니다. 인간의 발전은 삶의 목표이자 행복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발전은요, 각자가 타고난 개성대로 자유롭게 추구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고요. 그러면 행복에 어떻게 이루어야 되냐? 그건 바로 자기 자신만의 특별한 삶의 계획을 실현해 나가야 된다는 거야. 계획을 세워서 내가 행복에 이르러야 된다. 자, 진정한 행복이란 그러면 어떤 거냐? 인간의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이고, 지성, 감성, 도덕성이라는 세 가지 차원이 종합적으로 발전된 상태. 우린 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되겠죠. 미리 생각하는 진정한 행복이란 건 이 두 가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가였고, 그다음 꾸빼씨의 행복여행이 바로 시작되는 거죠. 넘어갈게요. 꾸빼씨 여행에 갈래는 소설이에요. 소설. 그 다음 제재는 당연히 행복이죠. 우리 지금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주제는
자신과 지금 이 순간이 하나가 될 때 얻어지는 근원적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징은 주인공인 꾸빼가 노승을 만나죠. 그래서 여기서 행복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한다. 지금도 바람소리가 장난 아니네요. 쿵쿵쿵쿵 들리려나? 이게 또 들어갈는지 모르겠네. 이제 이 소리 안 들리면 약간 좀 서운할 것 같지 않아요? 쿵쿵. 자, 행복의 배움 목록을 통해 행복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행복의 배움 목록 이거 뭐였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우리 꾸빼가 나열한 거 있었죠. 자, 제재 구제도 봅시다. 여기는 발췌된 소설이기 때문에 편의상 처음, 중간, 끝으로 정리를 했대요. 그래서 처음, 중간, 끝 한번 봅시다. 처음, 노승에게 자신이 깨달은 행복의 배움 목록, 그죠? 그 써뒀던 거, 그 부분을 보여주는 꾸빼. 중간, 꾸빼가 내민 행복의 배움 목록에 만족하며 웃었죠. 그러한 노승. 끝, 노승과의 산책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는 꾸빼.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겠죠. 자, 핵심 1번 바로 봐봐요. 꾸빼의 배움 목록에 드러난 행복의 특징, 이건요 24페이지에 그대로 있어요. 배움 목록 뭐였어? 1번부터 10번까지 그 짜르르르 있는 거 선생님이 10번 고르고 막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거기에 드러난 행복의 특징 첫 번째는요, 자신에 대한 진지한 이해와 성찰에서 비롯되고 물질적 만족보다 당연히 정신적 만족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거창한 게 아니라 사소하고 일상적이라는 거야. 근데 심지어 행복은 성취했는데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어. 이거는 타인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에서 비롯된 거야 라고 하는 게 바로 꾸빼의 배움 목록에 드러난 행복의 특징인 거죠. 자, 핵심 2. 노승의 모습에서 깨닫게 된 배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 노승의 모습과 꾸빼의 깨달음이 이제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첫 번째, 행복 배움 목록이 적힌 꾸빼의 수첩을 집중해서 꼼꼼하게 읽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보고 꾸빼는 사물을 볼 때 깊은 관심을 기울여 대하는 것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쓴 아무것도 아닌 글이어도 꼼꼼하게 읽고 깊이 있게 읽는 것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기보다는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하며 행복의 의미를 꾸빼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모습을 보고 꾸빼는 지금까지의 그 어떠한 것보다 새로운 배움이라고 느끼며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노승 자체가 행복의 의미를 꾸빼가 스스로 깨우치게 한 거야. 선생님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되죠. 우리 학생 친구들에게 깨달음을 스스로 깨우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겠죠. 자, 세 번째, 순간순간 터져나오는 웃음을 보이는 모습을 보고 노승이 근원적인 행복을 느끼고 있음을 이해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오, 밖에서 새가 대답한 것 같아. 핵심 3. 꾸빼가 깨달은 근원적 행복의 의미. 그래서 근원적 행복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행복에 대한 욕망이나 추구마저 잊고 지금 이 순간 하나가 되어 존재할 때 저절로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세상에서 얻는 다른 모든 행복의 기본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꾸빼가 깨달은 근원적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가하고 나까지 했고, 그 다음 마지막인 다를 보도록 합시다. 다 오컴의 날로 행복을 배다가 있죠. 이 갈래는 논설문이에요. 논설문. 그래서 주장하는 글이죠. 주장하는 글. 주장하는 글은 선생님이 처음 중간 끝이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 그렇지. 서론, 본론, 그 다음 결론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성격은 당연히 논설문이기 때문에 설득적이고 논리적이죠. 여기다가 하나 더 쓰면 뭐가 있다 그랬어? 타당적이다라는 거죠. 타당성을 띠고 있다. 자, 제재는 행복이고 주제는 쾌락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경험의 행복. 쾌락을 바탕으로 했죠. 특징,
다양한 이론을 근거로 활용해서 글쓴이의 주장을 강화하였다. 왜? 타당성이 높아지니까. 두 번째, 구체적인 연구 사례 및 일상에서의 예를 근거로 내용의 설득력을 높였다라는 거죠. 자, 제재 구조도 서론, 인간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진화 생물학적 견해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본론은요, 행복의 조건과 행복을 놓치게 하는 여러 요인들을 보여주었어요. 결론적으로 개인의 즐거움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경험으로서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핵심 1번 보면은 오컴의 면도날이 나와요. 이거는 31쪽에 있어요. 자, 오컴의 면도날, 이건 뭐라고? 그렇죠. 오컴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고. 뭐가? 오컴은 면도날이요. 면도날. 이게 오컴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의미가 뭐야?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필요 이상의 가정과 개념들은 면도날로 배워낼 필요가 있다라는 공고로 쓰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 굳이 어떠한 가정이나 일말의 말들은 하지 않아도 돼. 얘를 잘라버리거나 베어버린다는 의미죠. 그래서 의의는요, 사고의 절약을 추구하는 원리로서 과학이론의 기본 지침이 되었다라는 걸 가지고 있죠. 자, 핵심이 인간의 욕구에 대한 메슬로의 관점과 진화 생물학적 관점의 차이. 그래서 메슬로와 생물학적 관점이 다른 거죠. 자, 일단 메슬로부터 한번 봐봅시다. 선생님이 이거 메슬로 되게 설명 잘해줬는데 기억나나? 피라미드. 그래서 몇 개야? 1, 2, 3, 4, 5, 5단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맨 처음, 맨 아래일수록 뭐라고? 그렇죠. 하위 단계죠. 하위 단계. 위로 갈수록 그렇지, 상위 단계죠. 첫 번째 기억나는 친구? 그렇지, 여기는 생리적인 욕구라 그랬어. 의식주 이런 거, 잠자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안전의 욕구라고 했죠. 그래서 의식주가 완성이 되면 사람이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 안정감을 느끼게 되면요, 애정과 공감, 즉 사랑, 그 다음에 사람 사이의 관계, 이걸 중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 윗단계로 가면 이제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고 싶어 하고, 이 존경을 받은 후에는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이 메슬로의 관점, 그러니까 메슬로의 5가지 욕구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었어요. 메슬로의 욕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겠어요? 여기 있죠. 기본 하위 욕구가 채워져야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 욕구를 채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진화 생물학적 관점은 달라요. 뭐였어요? 인간은 자아 성취를 위해서 생리적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봐봐, 자아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바탕이 돼야 여기 위로 올라갈 수 있었잖아요. 이해했어요? 하위 욕구가 채워져야만 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진화 생물학적 관점으로 보면은 인간이 이 자아 실현을 고작 하기 위해서 이 아래에 있는 생리적 욕구를 채우는 건 아니라는 거지. 뭐이기 때문이야? 이 아래에 있는 하위 욕구는 식용이나 성욕과 같은 인간이 그냥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욕구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채우는데 도움이 되니까 자아 성취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진화 생물학적 관점은요, 하위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상위의 욕구를 추구한다는 메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의 내용을 전복시키며 뒤집으며 인간 본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였다라는 게 바로 진화 생물학적 관점인 거예요. 알겠죠? 자, 핵심 3. 글쓴이가 주장하는 행복의 의미. 자,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 본 행복은요, 행복은 가치나 이상, 도덕적 지침이 아닌 구체적인 경험이며 쾌락적 즐거움이 바로 그 중심에 있다라는 거고, 이를 통해서 글쓴이의 주장은 뭐겠어요? 글쓴이의 주장을 알아야겠죠. 행복이란 일상에서 긍정적인 정서들을 자주 겹하는 거래. 그러다 보면은 뭐겠어요? 이 자주 긍정적인 경험을 하다 보면은 뭐 즐거움, 뭐 기쁨 이런 거는 따라온다는 얘기죠.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야말로 자신의 행복을 누적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글쓴이가 주장하고 끝나죠. 별거 없었죠.
네, 별거 없었어요. 선생님이 진짜 최대한 빨리 끝내주고 싶어가지고 말이 너무 빨리 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잘 따라와 줬길 바라며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알죠? 이로써 우리가 오늘 2단원 주제 통합적 읽기 정리까지 마무리하면서 수업이 끝났어요. 행복을 제재로 동일한 화제를 다룬 글 3개를 읽어보았는데 어땠나요? 각자 행복이라는 동일한 화제로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괴테의 행복한 삶 5원칙이 있어요. 지난 일 연연하지 않기, 사람 미워하지 않기, 작은 일에 화내지 않기, 현재를 즐기기, 미래는 신에게 맡기기. 쉬워 보이면서도 어려운 일들이죠. 이 5가지만 지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대요. 선생님은 특히 4번째, 현재를 즐기기를 실천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말 그대로 카르페 디엠. 우리 친구들에게도 카르페 디엠을 알려주고 싶어요. 수능을 잘 봐서 대학에 가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내가 학생일 때만 즐길 수 있는 학창시절의 추억과 즐거움을 포기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학창시절은 다시 돌아오지도 않고 겪을 수도 없어요. 당연히 미래의 꿈을 위한 발판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순간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들 외쳐볼까요?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